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4페이지요. 하늘주천부터 하겠습니다. 자천의 방법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기를 끌어들여 내 것으로 이루면 됩니다. 이때 들어오는 기는 외부에서와 내부에서의 두 가지가 보통입니다. 자기를 더 나은 방법으로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창조를 거꾸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구보다 태양계가, 태양계보다 은하계가, 은하계보다 우주가, 우주보다 우주 이전에 그 무엇이 먼저 생겼습니다. 거슬러 오르면 맨 처음에 존재가 나올 것이고 이 존재가 창조주일 겁니다. 다만 이론상 이렇다는 것이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천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의 기로 나를 만들고 태양계의 기로 나를 만드는데 이는 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11단부터입니다. 이후 은하계의 기로 나를 이루는데 이는 40단부터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옛날이라 그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길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그 퉁치면 이렇게 돼버리죠. 기 끌어들여서 기 운행해서 실현하는 걸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기를 상당히 유물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리죠. 그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쉬운 만큼 어려움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또 다른 그 어려움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까지 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일상용법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를,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기를 말할 때 보면 옛날처럼 얘기해요. 어떤 사물, 물질 개념, 기를 자기 마음, 감정, 신체 체계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대상으로 만들고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내 기에 대한 용법이 바뀌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기란 말을 쓰는데 예전과 다르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배우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기란 말을 쓸 때 기에도 맥락이 있잖아.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둘 텐데 내가 어떤 맥락에 의해서 기를 쓰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기란 말을 쓸 때 어떤 맥락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 알게 될 거겠죠. 사람 따라, 그리고 배운 정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텐데. 전화도 준비했습니다. 애요? 애는 배를 말할 텐데 뱃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지구, 태양계, 은하, 우주를 얘기하는 게 기라는 게 하나의 세상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로 인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그 세상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스템 체계. 그러니까 시스템 체계라고 하면 이 지구 체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호흡해서 공기 받아들이듯이, 아니면 그 무언가의 연기라고 하면서 코로 들이거나 몸으로 들여올 때 이게 들어오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거나 체계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얼마만큼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가 또 되기 때문에,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기를 들이고 내뿜는 그런 호흡인데,
호흡인데 그 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른 호흡이 된다는 거죠. 그 기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면 법계나 법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다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법을 받아들이고 있고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호흡이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호흡할 때 내가 호흡하는 건 이 세상 체계라고요. 운명이고 체계, 섭리, 운명이란 숙명이란 말이죠. 신이라고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요? 신이라기라는 유명한 신인합이요? 대성만 다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게 신인합이라고 하면 의식적인 면이 들어가가지고 약간의 감상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체계를 호흡을 하는데 그때 심리적으로 뭔가 마음에 황홀경이 들거나 아니면 그 감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명상에 들거나 좌선을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느껴보셨어요? 그걸 달달하다고 그러는데 법렬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명상이나 이게 삼매에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그냥 해롱해져요. 해롱해라고 그 약 먹고 취한 것처럼 멍한데 기분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기분 좋음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신일합의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감각을 좀 확장을 시키면 인식에 머리에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공간적인 아니면 어떤 그 무엇과의 교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허공하고도 서로 교류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뭔지 모를 그 무언가 그 뭔지 모를 그 무언가 해당하는 묘한 기분이 들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하고 소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라고 하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더 물질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건 기로 말하는 건데 좀 더 감정적이거나 그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걸로 하면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면을 더 부각해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시스템이나 책이라고 하고 법, 섭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종의 기는 신을 제외해버리면 남는 건 직물적인 거예요. 다 기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신으로 보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감정이 돌아가고 아까도 명상이 그 달달하고 맛있다고 하고 또 느낌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좋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해석이나 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거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는 그렇게 이해하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닥치는 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던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두지 않고 생활에 가는 걸 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해줘야 돼요. 세상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칙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칙이라고 말하면 이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면 기라고 하지 않아요.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걸 기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으로 보거나 신이라는 개념을 안 쓰려고 하면은 그걸 이라고 하죠. 성리학자들이 이라고 얘기하는 건 신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해서 그럴 거예요. 같은 건데 이라고 하는 거나 신이라고 하는 거나 다른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란 말 안 쓰고 이란 말 쓰죠. 법칙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때요. 기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규정하고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고 그때 이란 말 쓰고 이것이 옳다고 하거나 이것이 선하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가 되는데, 기는 그렇게 이게 선하고 이게 어떻고 하는 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전제가 애초에 없어요. 부딪혀 보면 좋은 거고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원래 좋은 거라고 하면서 미리 좋은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사태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 아는 그 사건에 처해 가는 거예요. 그건 기 입장에서는 두 번의 해석이 거쳐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이상한가? 이기론에서 이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기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나 기나 어쨌든 여기는 기를 받아들이고 기를 호흡해야 되고 수련의 기를 얘기하니까 기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기수련된다니까요. 몸에 기들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기공이에요. 중국에서는 기공. 기라는 얘기하는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이다 아니면 욕망이다 이거 다 기로. 아니요. 기 입장에서는 본성이나 욕망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이걸 본성이라 말하는 순간 이 인간에게 어떤 본성이 있다고 전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 입장에서는 그건 네 해석이다 이거죠. 이미 그건 해석을 한 거란 말이죠. 무엇을 본성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 본성이라 말하면서 뭘 의도하려고 하냐고요. 기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 같은 거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라고요. 닥친다고요. 닥치는 것이지 그 닥쳐진 상황을 가지고 이미 이건 그 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이러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 또다시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과거 거예요, 대개가. 미래 것을 가지고 현재를 재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요. 귀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뭔지 분석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귀는 현재 닥치는 거, 도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닥치는 것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규정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는 개념은 이나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쪽 동쪽에서는 원래 귀에 더 익숙해요. 서쪽으로 갈수록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고 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두려고 하고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규정 명제화 시키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단어 만들게 하는 건 기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자르는 거잖아요. 정말 시간이 잘라지는 건지 잘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인간은 규정을 하고 잘라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뭔가 이해하는 것이 되는데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이미 내가 퇴보하고 있거나 시간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걸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정의가 뭔지 정의부터 그러니까 정의가 뭔지 정의하고 정의를 시작해야 돼요. 말이 꼬이는데 정의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 정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정의도 안 하려고 하고 정의를 하려고 안 하니까 정의가 뭔지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정의는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곳에서든 정의부터 먼저 시작해요. 공자도 그랬잖아요. 정명론이라고. 정명론부터. 정의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되는데 그 정의라는 게 대개가 사물을 죽여놓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생명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생명 자체는 정의되는 것이 하고 반대예요. 흘러가고 있는 걸 잡아서 정의해야 되는데 살아 움직이는 걸 때려놓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살아 움직이려 하는 걸 때려잡아가지고 못으로 고정해 놓듯이 해놓고 해야 이게 정의가 되고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움직이는 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는 게 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하는 거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를 뭐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기를 호흡하고 코로 들이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은 애초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상 심시도라는 개념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 평상 심시도라는 그 의미가 평상 시도? 네. 또 선생님 얘기한 거랑 같은 개념으로 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기죠. 기에 대한 얘기죠, 그것도. 아까 선종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그런 거예요. 또 결국은 어느 종파나 맨 마지막 가르침은 기예요. 있는 그대로요. 그리고 평범하게, 동합으로 얘기하면 무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주라고 하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물러요. 머무르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으면 아는 게 없는 것도 되거든요. 지식이 많다는 건 많은 것에 머물러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거나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물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개념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즉흥적인 거예요. 그냥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미리 정해놓고 미리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미 계속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돼요. 분명히 다른 시간대고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저번에 봤던 방법으로 또 보고, 저번에 봤던 그 지식으로 또 지금의 그 사건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 개념이면 책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역하는 거죠. 약간 은근히 뒤통수 때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책을 쓰면 원래 안 되는. 그래서 책을 안 쓰려고 하거나, 그런 문자를 싫어했잖아요. 우리 선종에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분리문자라고 얘기하고, 글로 써 있는 거 싫어하고, 뭐 불태우고 별짓 다 하는데,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착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데. 예? 그 자체도 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착역? 착. 아까 머무른다는 개념으로. 네, 근데 그거에 머문 거죠. 그 개념에. 분리 문자라는 개념에 머문 거죠. 예전에 한번 어떤 스님이 학교대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질문을 막 해야 되니까 답변이 수행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글을 남기든 뭐라든 집착하는 거는 글을 안 써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글을 쓰든 안 쓰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글을 볼 때 그것을 글로 이미 정의된 것으로 봐서 그래요. 제가 쓴 글을 사람들이 정말로 그로 할 거라고, 세상에 이러할 거라고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 그래서 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요. 네가 얘기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건 네가 한 얘기인 거지.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적 없다고 항상 그러는 거죠. 제 책에 써 있다고 하죠. 제 책에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꼭 그렇게 분리문자나 그런 의미로서 모른다고 말하기 전에 말은 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용법이 틀려요. 우선은 그게 문제예요. 이건 뭐 선정적으로 뭐 분리문자 머물지 않아야 된다고 하거나 고정된 지식으로 봐야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이전에 용법이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이 같거나 그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달마가 제자한테 가르쳐줄 때 첫 번째 제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이제 네가 깨달은 걸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발 전수해 줄 테니까. 근데 첫 번째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하단이에요. 무식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제일 밑에 있는 애들한테 한 얘기인 건, 밑에 제일 떨어진 사람이 제자가 대답이 그건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 넘어가지 못해요. 이거 서양도 소실이나 야코스인이나 걔네들 언어 가지고 그게 제일 둔한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언어 개념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언어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필요가 없다는 거.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철학에 나오는 그런 개념은 이 선종에서는 말 그대로 제일 머리 나쁜 애가
겨우 그 정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서양처럼 거기까지 알아내는데 몇백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몇백 년이 걸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중국도 거기까지 가는데 몇백 년 걸렸거든요. 중국에 불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면서 처음에 화엄경, 화엄종, 천태종 생기고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생긴 게 선종인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 정도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려요. 하나의 지식 체계가 하나의 그 대중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데 수백 년은 기본이에요. 대승불교 나오는데 500년 걸렸나? 그 정도 걸려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종을 얘기하면 중국의 그 당시 수백 년의 사람들이 지적 능력을 총결해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이고 지식이에요. 그건 그렇게 한두 사람이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천재가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물을 저어도 그거 못 해내요. 한 명이 해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100년 됐다고 쳐도 앞으로 몇백 년은 더 지나야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지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쪽팔려요. 우리나라에 별다른 지식이 없거든요. 아무리 다각적 해봐야 지식 역사적인 전통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도교? 수도라는 개념? 수련한다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우주스전 생겼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지식 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앞으로 수백 년이 걸릴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 전통이나 체계로 봤을 때 많이 뒤떨어져요. 많이 뒤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그냥 유치한 수준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유치하다는 건 몰라서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는 불교가 몇백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처음에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해 봐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몇 세대가 지나야 대승이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너도나도 그냥 아무 때나 책을 읽고 아무렇게나 보니까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의 지적 수준과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전 인류가 수백 년이 걸린다니까요. 전 인류가 전 인류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백 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뛰어난 사람이 앞서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장돼요. 똑똑한 척 해봐야 시간 지나면 아무도 못 알아줘요. 그 시대의 사람도 못 알아주고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훨씬 쉬워요. 과거 사람들이 해놨잖아요.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 좋은데 또 사람이란 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선종이 나오지만 그 이후의 선종이에요. 고려가 중국 송나라의 선종은 없어요. 그거 선종 아니에요. 선종을 베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나온 게 관아성이잖아요. 지들이 최고라 그러는데 이미 자기가 최고고 더 나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말세란 얘기예요. 꼭 내부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을 때 잘난 척을 해요.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이해하고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직결하고 편집하고 글 쓰고 그리고 이 선종이 좋은 거라고 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잘난 척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안에서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건 안에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송나라 때의 선종은 가짜예요. 대종부가 뭐라고 해봐야 아니에요. 이미 조주가 끝났어. 조주나 그 전후로 해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배울 수 있거나 익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 체계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지식 체계가 기라고요. 내가 기술을 했으면 이런 식의 체계를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체계가 기라고 했는데 근데 그 기가 뭐겠냐고요.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이제 이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좀 문제예요. 기를 설명해주면 이미 기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